예, 하나하나 이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새벽 3시 52분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새벽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일단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새벽 상황 저희가 화면부터 정리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것처럼 주먹 인사로 법사위 처리를 자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화면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언론을 재원하겠다면서 이렇게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015년에 그 뉴스에 근거해서 박근혜 보도자료가 정부가 나오잖아요.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 안 줬어요. 답변권.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질책하는 거야! 거의 다 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워버리죠?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있어요!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은데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달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길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평론가님,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7년 전에 이 정윤의 문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진실로 굳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그게 지금과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상태, 시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당시 국정농단 보도를 했던, 그래서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 기자다라면서 칭찬을 받았던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도 할 수 없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윤회 씨가 아니라 최서원 씨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느냐. 과거에는 취재원 보호하자고 법까지 발의하다가 지금 언론중재법 보게 되면 취재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자가 실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느 취재원이 내부 고발이나 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탄핵을 막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논점을 지금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관으로 저 자리에 나와서 앉았으면 일단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예의를 보이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먼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어진 질문의 논점에 맞는 답변을 박범계 장관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더요. 야당 측에서는 언론중재법에 허점을 짚으면서 박범계 장관에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시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가족, 대통령의 가족, 문다희 씨나 문정용 씨가 그럼 공직자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그럼 공직자였어요? 그 질문이 요지가 뭡니까 그래서? 아니 공직자였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공직자가 아니죠. 예, 공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가족, 특히 중요 권력의 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비선 실세에 대한 보도는 그 당사자가 충분히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예, 이도원 의원님, 저 영상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라는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기자에 대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개정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허점을 우리 전주의 의원이 지적하는 거죠. 첫째,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또 하나의 허점은 그럼 문 대통령이 내년에 전직이 된 다음에 그럼 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나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허점을 지금 전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화면이 더 있는 게요. 여당 의원과 황희 문체부 장관 사이에서도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되기 어려운이라고 표현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럼 회복이 가능한 손해 구별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짜만도 있었잖아요.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제 알려졌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중소기업체 사장은 자살을 하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가.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래 가지고 공인화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과한 그 손해를 봤을 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라서 그 취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법일수록 뭔가 사전 조율 혹은 치밀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과 장관 사이에서도 뭔가 허점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까? 근데 뭐 다수 의원들은 입장이 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 있기 이전에 통과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한다라는 자기들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사위 전문형 검토 보고서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형사처벌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게 되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게 그거죠. 법률적인 추상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가서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저는 저런 논란이 많은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수기를 통해서 언론인들도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저걸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것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자체의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들보다는 어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만 더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저렇게 계속 밀고 나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충분한 좀 수기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해답들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